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 대신 일일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치맥 페스티벌이 중국에 진출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명예퇴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K리그 챌린지 소속 대구FC가 리그에서뿐만 아니라 훈련에서도 홀대를 받으며 소외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년이 남았는데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공무원이 예년보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정부의 잘못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6급 공무원 이모 씨는 최근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정년을 6년이나 남긴 상황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엄청 고심을 하셨겠죠. 평생 있었던 자기 직장이 나간다는 자체가 쉬운 선택은 아니거든요. 수성구에서 올 들어 명예퇴직을 한 공무원은 모두 13명.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명예퇴직을 한 공무원보다 많은 인원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20%가량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 들어 대구시와 구군에서 79명의 공무원이,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300명이 넘는 교사가 명퇴를 선택했습니다. 경찰도 상반기에 83명, 지난달에는 무려 40명이 명예퇴직 접수를 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비해 2배가량 많이 내고 납부기간도 훨씬 더 길어서 수령액이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이 납부한 사실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삭감한다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빚어진 부실의 원인을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부당하게 공무원 연금 기금을 사용한 부분이 현재가치로 20조에서 30조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또 있고요. 지난 2007년 국민연금 대폭 삭감에 이어 잇따르는 공적 연금 축소는 연금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금 관리의 실패를 정부가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그 결과로 사보험이 강화되는 이런 부분으로 연금이 민영화될 수 있는 단초를 정부 스스로가 열어놓는 것이 아닌가. 공무원 명퇴가 잇따르는 가운데 공무원 노조는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11월 초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 대신 일일 체험 활동을 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안전 규정이 강화된 때문인데 체험 프로그램이 그다지 많지 않아 학교들이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의 이 초등학교는 올해 수학여행을 없애버렸습니다. 별다른 사고 없이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불만의 소리가 적지 않아서 아예 일일 체험 학습으로 대신했습니다. 주로 이제 야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아이들의 생활에서 조금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또 발생이 되면 학부모들이 그걸 이제 학교에 항의를 하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규정이 강화되면서 수학여행을 대신한 소규모 테마 여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성 여행에 따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육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로 대구 근대골목 투어 같은 하루짜리 여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이제 기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탐방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 쓰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학생들에 대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규모 테마 여행을 권장하고 있지만 학년별 수준에 맞는 교육적 여행 프로그램은 태부적입니다. 문학 힐링 테마 여행을 가는 학교, 그다음에 천문대 등을 통한 이런 별관측 테마 여행을 가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과 하루짜리 체험학습의 안전과 교육적 효과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지난해 시작한 치맥 페스티벌이 대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이 축제가 중국에서도 성황리에 열려 대구 치킨 프랜차이즈 산업의 해외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팝 공연에 이어서 국제 방문객들이 참여하는 치킨 먹기 게임이 열렸습니다. 대구의 치맥 페스티벌이 13억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 시장 중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대구 지역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와 소스 제조업체 등 9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주말 중국 닝보시에서 열린 치맥 국제 페스티벌에는 연인원 50만 명이 몰렸습니다.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에서 한국의 치맥을 소개하면서 짝퉁 한국식 치킨 업체가 난립하던 상황이라 한국 치킨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식자재를 한국에서 공수하고 튀김기 240대를 동원했습니다. 한국에 치킨이 없는 도시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워낙 알려져 있어서 한국에서 만든 걸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다들 놀라워하고 또 맛에 탐복을 하고 그랬습니다. 축제 기간에 대구의 업체 한 곳이 체인점 계약을 했고 상담도 100여 건이 몰려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관세 문제부터 해서 업체 입점까지 모든 부분을 대구시에서 지원해서 치맥 국제 페스티벌은 올해 하반기 중 중국에서 한 차례 더 개최되고 내년에는 6차례 이상 열 예정이어서 치맥 원조도시 대구의 명성이 해외에서도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중부 물관리센터는 계속된 비로 유입량이 늘고 있어 이번 주말 상주보의 수위가 47m, 낙단보는 40m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주와 낙단, 구미, 칠곡보 수문을 열고 방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부터 방류를 시작한 강정 고령보와 달성보도 유입량에 따라 방류량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하류 하천변의 야영객들은 미리 대피를 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추석은 38년 만에 가장 이르다고 합니다. 추석이 이렇게 앞당겨지면서 과수 농가들이 추석 대목을 겨냥한 조기 수확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 기란면의 한 사과밭, 붉은색을 띤 여름사과 홍로가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색을 내기 위해 벌써 반사 필름을 깔았고 비가 그치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잎을 따주는 작업도 이어집니다. 우선 반사필름을 깔고 잎 따기를 빨리 해야만이 가장 좋은 색을 낼 수 있는 상황이죠. 홍로와 같은 여름 사과는 저장성이 약한 게 흠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빨리 출하하는 게 중요합니다. 홍로는 빠르면 다음 주부터 수확에 들어가 추석 차례용으로 판매됩니다. 38년 만에 가장 이른 추석을 앞두고 과수 농가마다 출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비상이 걸린 겁니다. 우리 농협은 계절식 공판장을 통하여 조합원들이 제때 출하할 수 있도록 작업방과 선별 과정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생종 배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올해는 큰 태풍이 없었고 기상 여건도 좋아 추석용 출하는 걱정이 없지만 대목 밑에 한꺼번에 나오는 홍수 출하가 문제입니다. 특히 추석 대목에 제때 출하하지 않으면 추석 후에는 가격이 반토막 나기 때문에 출하 시기 조절이 관건입니다. 추석이 올해 좀 이러고 이래서 가격 제고를 위해서 관내 배 생산 농가한테 잘 익은 배 좀 잘 출하를 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현장 지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사과는 올해 예상 생산량의 30%인 13만 톤이 배는 8만 톤이 이달 25일을 전후로 출하되면서 추석 수요량을 맞추고도 남을 것으로 농협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이른 추석 맞이로 과수농가뿐만 아니라 택배 업계도 비상입니다. 예년보다 2주 정도 앞당겨 특별 수송 기간에 돌입하는 등 택배 대란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엄지원 기자입니다. 물류 집화장의 바닥 왁스 작업이 한창입니다. 평일 대비 최대 8배 가까이 물량이 늘어난 추석 택배 대란을 앞두고 쉴 새 없이 오갈 지게차의 길목을 닦는 겁니다. 경북 북부권 8개 시군의 택배가 모이는 이곳은 추석 일주일 전에는 6만 개의 물량이 쏟아집니다. 우체국을 포함해 대부분의 택배업계는 20일을 전후에 추석 택배 특별 수송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근무에 들어갑니다. 선별기 등 시설 점검은 물론 물류센터 인력도 3배로 늘리고 배송차 확보도 마무리 지은 상태. 이른 추석에 자칫 고기나 생선이 상하지 않도록 냉동 냉장 시설도 동원됩니다.
선물용 과수 택배가 많은 지역의 경우 물량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산물 출하 시기가 상당히 이릅니다. 따라서 예년에 비해서 택배 물량이 10% 정도 감소될 것으로. 택배업계는 추석 전주인 9월 첫째 주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8월 마지막 주까지 배송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택배를 보낼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한 달 전 경주 간포에 어촌 체험마을이 생겼는데 체험 시설과 조건을 갖추지 못해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체험 없는 체험마을이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의 전형적인 어촌 마을인 연동어촌 체험마을. 지난달 11일 개장해 벌써 한 달여가 지났지만 체험시설이라곤 아라나비로 불리는 공중하강시설이 유일합니다. 어촌 체험마을에서 그냥 이제 많이 좀 즐기려고 왔는데 별로 와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실망스러워요. 추진 중인 체험 프로그램은 요트와 카약 트레킹, 스노클링, 스킨스쿠버 등의 물놀이와 물고기 맨손 잡기, 미역 따기, 낚시, 야간 사냥 등의 수산물 채취입니다. 이 중에 물놀이를 위한 시설은 빠르면 이달 말쯤 갖출 예정이지만 수산물 채취는 언제쯤 이루어질지 미지수입니다. 전통적인 어촌 체험을 위한 해안 공간이 아직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해안은 해일이 우려될 정도로 파도가 세선되다 백사장이 거의 없어 현재 상태로는 수산물 채취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바리를 밖을 내가지고 그래야 모래가 유실이 안 되고 모래가 쌓여야 앞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테트라포트로 만들어진 방파벽을 이용해서 대규모의 체험 공간을 확보하자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K리그에서 소외받는 2부 리그의 열악한 현실을 보도해드렸는데 2부 리그에 소속된 대구FC는 리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서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K리그 챌린지 소속 대구FC. 그 소외감은 비단 리그에서만 겪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에서부터 대구FC의 일정은 험난합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실전의 공간, 대구 스타디움의 훈련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시합장에 딱 들어가면 감정까지 들어오고 산만하고 이러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많이 스타디움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경기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계속 운동을 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 더 좋은.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에도 축구는 어김없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대구FC의 경우 이곳 대구 스타디움 사용이 예정됐더라도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훈련을 사실상 치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설관리사무소는 잔디 보호와 시설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천연 잔디 구장이 되다 보니까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 그 잔디 구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못 하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줘야 잔디 마모라든지 이런 것도 방지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최근 논의 중인 축구 전용 구장 건립에 있어 대구 스타디움의 활용도는 현행 유지의 주된 논리. 하지만 관람 접근성을 위한 가변 좌석과 같은 시설물의 설치나 팬을 위한 다양한 행사 유치는커녕 기본적인 훈련 사용부터 협조가 쉽지 않은 것이 대구FC의 현실입니다. 전용 구장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구 스타디움의 활용성을 고민하는 사이 정작 시민구단 대구FC는 또 한 번의 소외감만 맛보고 있습니다. 클릭스포츠 서건입니다. 그저께 발생한 경산 살인 사건은 중고차 환불을 둘러싼 갈등이 범행 동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12일 경산의 한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36살 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용의자 38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한 결과
올해 초 피해자 신 씨가 운영하던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계약금 250만 원을 주고 차를 샀다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신 씨가 이를 거부하자 시청에 민원을 넣는 등 갈등을 빚어오다 이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신 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황산 테러 사건으로 숨진 피해 아동의 생전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황산 테러 사건으로 숨진 고 김태환 군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경찰청 행동과학팀이 태환 군의 녹음 파일을 분석한 결과 이웃집 아저씨가 사건 장소로 왔고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건 상황에 대한 태환 군의 진술에 일관성이 높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태환 군 변호인은 이 보고서와 살인죄로 고소된 이웃집 아저씨의 진술 분석 보고서, 소리 실험 보고서, 목격자 진술 등의 보충 자료를 현재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대구고법 제3형사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69주년 광복절인 내일 지역에서도 경축 행사가 열립니다. 경상북도는 내일 오전 10시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애국지사와 보훈 관련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경축 행사를 열고 독도 선착장에서 태권도 시범과 플래시 시범 행사를 펼칩니다. 대구시도 내일 오전 10시에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광복절 경축 행사를 열고 호국 사진과 무궁화를 전시하는 한편 정오에는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달구벌 대종 타종 행사를 엽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이 낙동강 재자연화를 촉구했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어제 실시한 낙동강 정기 모니터링에서 화원유원지 사문진교 인근에서 4호급수 이하의 강물에서도 살아가는 붕어와 잉어 등이 죽어 떠 있는 것을 목격했다며 낙동강 수질 상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독성 남조류가 번성하고 바위 틈이나 수초, 고사목 주변을 외래종 태형 동물인 큰빛 이끼벌레가 차지해 물고기 서식처를 잠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에 대한 원인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2월 10명의 사망자와 200여 명의 부상자를 낸 경주 마운아오션 리조트 체육관 설계와 시공 감리 책임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사 현장 소장 서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하도급 대표와 리조트 사업본부장 등 10여 명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열립니다. 경주 보문단지 중심 상가 매각 여부와 상가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두 차례 개최한 간담회에서 관광학과 교수 등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휴양 관광지인 보문단지의 특성에 따라 자구체 검토 후 매각에 찬성하는 반면 경주시와 상인들은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경북관광공사가 올해 초 침체에 빠진 보문단지 중심 상가의 매각을 추진하자 경상북도는 경주시의 반발을 고려해 협의를 거쳐 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유보한 상태입니다. 대구에 배치된 119 구급차 가운데 환자에게 인공호흡을 자동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인 자동심폐소생기와 공기호흡기 세트 같은 주요 구급장비를 보유한 구급차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기훈 새누리당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 배치된 구급차 53대 가운데 자동심폐소생기와 공기호흡기 세트 그리고 에어백 세트를 보유한 구급차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불황의 여파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추석 선물 가격대가 낮아진 가운데 올 추석에는 만 원에서 4만 원대 선물이 많이 구매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J제일제당이 최근 30, 40대 소비자 2천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1%가 추석 선물로 2만 원에서 3만 원대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만 원에서 2만 원대가 19%, 3, 4만 원대가 18%로 만 원에서 4만 원대를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68%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 비해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교통약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과 비교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6.7% 줄었지만 어린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15,1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